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김명란. 황지은입니다. 오늘은 느린 학습자와 교육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혹시 느린 학습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BIF, 경계선 지능, 학습 부진, 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렇게 느린 학습자는 여러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경계선 지능, 교육 사각지대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습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느린 학습자는 그 과정이 느린 학습자입니다. 그럼 느린 학습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느린 학습자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는 방법은 지능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에서 보시면 지능지수 85에서 115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보통 70%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이 범위의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는 지적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들은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70과 85 사이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느린 학습자가 바로 이 범주의 학습자들인데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지능만 살펴본다면 그냥 공부 좀 못하는 아이, 공부는 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잘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학업과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면 삶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낮은 지능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에는 너무 순하거나 혹은 까다로운 기질로 나타나고 발달에서 전반적으로 느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눈에 띄게 느린데 말의 길이가 짧고 단순합니다.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다가 입학 후에 또래보다 발달이 늦거나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서 낮은 성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뿐 아니라 색칠이나 가위질, 혹은 수업 준비나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 학급 규칙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기도 하며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시기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져서 품행 문제, 이성 문제, 자퇴,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를 겪는 느린 학습자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큰 변화들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보이는 사회 정서적 어려움은 성인기에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는 입장에 놓입니다. 학습의 어려움은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도 어렵게 만드는데요.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적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평균 이하의 지능으로 인한 인지 학습적 어려움이었으나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낮은 자존감 등
사회정서적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이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느린 학습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와 적절한 교육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은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느린 학습자는 이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느린 학습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또 그에 맞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들이 방치된다면 사회에 적응해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사회, 교육, 복지 등의 지원을 통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2016년도부터 시행되어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라남도, 여주 등 각 지자체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상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느린학습자들은 왜 교육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여러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학교 졸업 이후에는 군대 문제나 취업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이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의 인식이 우선 중요합니다. 성적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현장 분위기에서는 느린 학습자들도 학습 상황에만 더욱 내몰린다고 해요.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가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여겨서 그들을 다그치거나 또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EBS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0%에 가까운 교사들이 느린 학습자를 모른다라고 답을 했고, 최근 이루어진 서울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느린 학습자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가 없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사 한 사람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예전에 제가 참여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서 한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느린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좀 느려도 괜찮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빨리빨리만 좋지 않고 느림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